공무원님, 운전하다가 좀 빵빵거리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아, 내가 뭐 빵빵거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운전을 다 이상하게 하시는지 남한테 피해주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긴 해.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요새 강력범죄가 진짜 화두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에 불만, 불평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신 분들. 그냥 이제는 혼자만 안 당하고 남들에게 위해를 가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운전하다가 승질 난다고. 아니, 내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냥 클락션 한 번 정도 울려서 빵빵 이게 아니라. 그냥 참으라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뭐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는 똥이 무서워서 피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건장한 남자들도 조심하는데 부모님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도 살다가 욱욱할 때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표출해도 되는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막말로 칼 맞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요새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 보면 울타리를 막 친다 그러거든요. 저도 이게 사회 현상의 어떤 연장선의 현상이라고 봐요. 어떤 자기만의 주거 벨트, 보안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은 옛날 그런 게 너무나 좋은 걸로 유명했잖아, 외국인들한테. 그러긴. 근데 이제는 아니죠. 완전히 이제는 그런 명성이 이제는 뒤집혔잖아요. 그러니 자기 아파트에 울타리 치는 거야. 생활 수준, 소득 수준, 그다음에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정치 뭐 색깔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자산군을 형성하고 비슷한 주거 벨트를 만들어서 외부인은 철저히 뭐 통제한다 뭐 이런 개념의 연장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봐, 딱 앉아. 뒤로 딱 기대고. 캬, 오호. 그래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불만이지. 하지만 그 안에 내부인이 되어보면 또 이해할 수도 있을 범직한 세상이 요새 너무 흉흉하잖아. 부모님 생각 어때요? 너무 그래. 뭐 오늘도 아까 기사 보는데 뭐 또 제주도에서 누가 또 뭐 흉기를 가지고 다니던 걸 신고를 받았다는데 그 사람네 집이, 그 사람이 완전 십몇 년 동안 병원도 안 가고 오. 완전히 그냥 단독 독립적인 생활을 했대요. 해안가 절벽에서 산대. 이런 오빠도 독립적인 생활하는데 약간 그런 거랑 별개로 해안가 절벽 위에서 산대요. 완전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골방에 갇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것도 진짜 모르겠고 되게 무서운 세상인 건 맞는 것 같다. 나 그거 뉴스 보면서 여러분, 미국의 연쇄살인범 유나바머가 바로 기억났어요. 똑같아. 세상 사회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경멸하면서, 그죠? 뭐 정유회사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사회 어떤 사업가들 있잖아요. 기업들 총수들한테 폭탄을 보내고 자기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모든 사회 문명을 거부하고 살거든요. 완전 수학 천재인데.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저도 고립하고 있지만 좀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 결이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완전히 자본주의를 존중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고립을 하는 거고, 그분은 완전히 자본주의에서 극복이 아니라 반하는 거지. 반하는, 거의 테러리즘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본주의에서 나의 존립 가치를 평가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다는 자본이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 자본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나의 위치와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아예 거부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 다양하거든요. 오, 좋아.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이해는 다 되지만 내 가족이 거기 피해자가 될지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요즘에는 진짜로 혼자 어디 다니기도 진짜 무섭더라고. 큰일 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대요. 버스 정류장 같은데 모자 쓴 남성이 그러니까 이거 약간 저기 편견이긴 한데 이렇게 혼자 모자 쓴 남자가 혼자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안 간대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그분한텐 죄송하지만 그지? 그게 이제 남녀를 가리지도 않아. 그렇지. 여성분들은 근데 주로 그러진 않을 것 같아. 확률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흉악 범죄, 강력 범죄 그렇지. 용의자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타겟은 여성이고 뭐 노약자고 이랬지만 용의자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인데 그렇긴 했어요. 공통점을 보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반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 보면. 아니 근데 여기 조심해 언니야.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서 내 불만을 외부로 발산하기까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 약간 저런 것도 많더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야. 자기 비하지.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내가 왜? 적응 못한 거를 그 화살의 방향을 외부로 발설하는 거잖아. 너무 그래. 근데 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야. 적자생존이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사회 때문에 내가 아닌 타인 때문에 내가 아니, 라는 그러면 어떤 생각 논리가 차라리 진짜 유나방어처럼 특정 아예 진짜 특정 타겟을 딱 놓고 그 사람한테만 그러든가. 이거는 뭐 무차별적으로 막 그런 천재나 사회에 너무- 메시지를 던질 그건 만한 아니지. 그런 철학을 가진 사상가적인 기질은 없다. 그냥 아, 옆에 있으면 그어버린다. 너무 는 충격적으로. 거잖아요. 보자. 와우. 그래서 여러분 그거 혹시 있나요? 저희 옛날에 서울 수도권 살 때 이렇게 뭐 마포대교나 이렇게 서울에 있는 20몇 가지 뭐 30개인가요?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걸어가 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한번 보면 거기에 다리 난간의 문구에 자살하지 말라고 좋은 문구가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자살 상담 예방 센터 전화가 다 있어요. 뛰어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담하라고. 그래서 안 뛰어내리는 사람이 사실은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담 전화를 친절하게 받았다 한들 그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리려는 원래 원인이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 대부분 경제 문제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열에 9분. 한마디로 뭐 좀 더 과장하면 열에 열이야.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문제잖아. 내가 죽으면 해결될까? 날 쫓아오는 채무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 안고 같이 죽거나 집에 같이 자살하거나 이거잖아. 한강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러니까 그 상담원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하는 그 원인 제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배제해 줄 수는 있어도 다시 현실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운두콩 어때요? 좋아요. 똑바로 좋아요. 앉아야 돼. 의자가 뒤로 넘어가. 기대돼요? 아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상담원의 문제일 수 없고 사회적인 문제야. 우리 사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때 어떤 이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잖아. 그냥 대학교를 가기 위한 초중고 공부를 할 뿐이지. 공부를 위한 공부를. 가난은요 그러니까. 나라가 구제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과거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나를, 사회 보장 제도가 나를, 그러면 그만큼 합당한 돈을 냈어야 돼요. 젊은 날에. 자본주의라니까요. 부자들이 도적질해서, 부자들의 곳간을 도적질해서 남들을 도와준다. 홍길동이 해서 얻는 게 뭔데? 라는 거야 이제는. 과거에는 그런 의적이 나타났을지언정 지금은 현대판 홍길동이 나타나면 그 홍길동이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은, 내가 잃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사회보장제도나 타인 주변인들이 절대 임금님 나라님이 구제 못 해줍니다. 그래 가난은 뭐 임금도 구제 못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 여러분 국민연금 다 못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적연금으로 개인연금 다 드시잖아요. 맞잖아요. 퇴직금 다 충당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투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다 각자 도생 나라잖아요. 근데 투자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전세 제도가 있고 무이자 차입을 할 수 있고 진짜 각자 도생인데 자살 상담 예방센터나 이런 것들 사회 안전망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내 금융적인 가난 그리고 가난한 사고방식 이런 거 구제 못 해줍니다. 완드컴 네? 어때요? 네. 아이 카메라로 들어오겠네. 결론은 자기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를 거부하는 거야. 그게 내가 너무 어떻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남들을 보면 눈이 휙휙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 아무데나 대고 그어버리는 거잖아. 이게 사람이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런 약간 마음이 마음이 여린 것도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인스타 이런 것도 정말 문제고 계속 비교되는 삶을 조명하고 남들은 좋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도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막 며칠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필요 없어라고 가난에 안주하기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가 진짜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위협이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용의자가 안 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안 되는 방법은 진짜로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정말 피해야 됩니다. 랜덤입니다. 모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빵빵 좀 되지 마. 그거 빵빵 되려고 하지도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저는 평소에는 진짜 화 안 내고 그런데 어. 차를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막 화가 나긴 해요, 진짜로. 그 차라는 것도 있잖아. 운전을 왜 그냥 그렇게 이거 해요? 단편적인 적으로 차라는 것도 흉기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차를 잡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남의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차 안에 있으면 자기 흥분이나 분노가 더 커지는 거야. 만약에 맨손으로 격투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지척거리에 있는데 똑같은 분노를 받았다면 분노 표출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니까. 차 안에 있으니까 나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 위력이 차 안에 있으니까 부모님도 그런 생각이 더 분노가 더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각자 도생입니다. 가족의 안전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분노 사회, 비교 사회, 자본주의가 초양극화가 주는 단점이잖아요. 극단적인 단점들. 반면에 또 좋은 장점도 있어요. 돈 있으면 대한민국 살기 너무 좋다 그러잖아. 돈 있으면이라는 if 구문 가정이 붙는 건데 돈 있으면을 자본주의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데 에너지를 써야지.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비교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면 되는 놈들을 찾아서 다 제거해야지. 이런 식으로 테러리즘으로 그 에너지를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부부가 여기 아침에 공원에 나와서 드리면서 착잡한 마음을 가진 채 오늘 영상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항상 조심조심 생활하셔서 가정의 안위에 별 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가나 사회 안전 보장망이 가난도 책임 못 지지만 안전도 책임 못 집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초양극화 시대 각자 도생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 살아내는 봉급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문아 공문이었습니다. 안녕.